원서가 일어나지. 자, 요거 이제 연계 작품으로 하나 이제 뭐 시를 다 공부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작품이 있구나, 이런 작품이 나오는 순간 당황하지 말라고. 알겠지? 우리가 난수공 공부하면은 이런 시들 많이 공부하기도 하거든요. 제목에서는 저문강에 삽을 씻고라고 하네. 강에다가 삽을 넣어서 씻고 있대요. 뭐가 저물었다는 얘기일까? 해가 저물어서. 해가 저문강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뭐 표현법이라던가 이런 건 생략할게. 시가 시험범위로 제시되진 않을 거니까. 근데 이제 보기라던가 이런 데 나올 수 있으니까 무슨 시의 느낌인지는 이해하고 가자는 거지.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어? 우리가 저와 같아서. 이때 저와 같다라는 건 누구와 같다라는 걸까? 저것과 같아. 우리는 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면서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리고 있대요. 무슨 말이지? 삽을 씻으면서 그럼 이 삽이 뭘 의미하냐면 노동자의 노동을 의미해요.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씻으면서 노동자가 삽을 씻으면서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대요. 노동자가 갖고 있는 어떤 슬픔.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하나 더 참고하라고 넣어놨거든요. 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저와 같아서 삽을 씻으면서 슬픔도 버리고 있대. 슬픔을 버리니까 기분 좋은 걸까? 슬픔을 내 안에서 파다 버리는 것과 좋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니, 봐봐. 일이 끝나 저물어 해가 저문 거죠. 해가 저물 때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쭈그려 앉았대. 기쁘으면 쭈그려 앉고 있지는 않겠지. 담배나 피우고 있대요.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 갈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돌아갈 뿐이야.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일까? 이 사람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일 끝나고요. 삽 씻고요. 그냥 이렇게 강을 보면서 쭈그려 앉아서 담배 한 번 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신나는 느낌 하나도 없지.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 생애라는 단어는 우리의 운명, 삶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맡겨져 있대? 삽에 맡겨져 있대. 삽은 아까 노동이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로서의 삶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노동자로서의 삶은 저물고, 저물어서 저문다 우리 하강의 이미지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 노동자의 삶이 저문다라는 표현은 희망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느낌. 색강 바닥에 썩은 물에 달은 뜨네요. 근데 물도 썩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우리가 아까 뭐와 같다고 했어? 저와 같다고 했지. 저 물과 같다고 했지.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래? 썩은 물이래. 그치? 그러면 희망이 없이 자신을 되게 한탄스러운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요 썩었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썩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 또 현실이 암담하다. 근데 거기에는 달은 뜨네. 그럼 이제 달이 뜨니까 뭐 희망이 뜨는 느낌일까?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네. 달이 떴다고 했으니까 일단 시간적 배경은 밤이네요. 우리가 저와 같아서 이때 저와 같다라는 거는 무슨 표현일까?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썩는 이 썩은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어두워서 돌아가야 돼. 밤에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이제 어두워서 배고프지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저와 같다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서 강과 같아서 혹은 반복해서 뜨는 달과 같아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반복해서 뜨는 달과 같다라는 거는 또 달이 뜨는구나. 내일 아침에 그럼 뭐가 뜨니? 해가 뜨지. 그럼 또 달이 뜨면 또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계속 반복되는 그 노동자의 삶.
그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럼 요 시를 이 정도의 느낌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요 세상이 썩었다라는 측면을 오늘 연결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게 197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예요. 난수공이랑 이어지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럼 도시화가 일어나고 산업화가 일어나면 지금 이 노동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도 여기서의 노동자의 삶은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해요. 혹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난장이 가족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도시 노동자로서의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모습, 무기력한 모습. 영혼은 제외야. 영혼은 저항하고 있었잖아. 그치? 영혼은 좀 달라. 난장이 가족에서 영혼은 저항하는 모습이니까 이건 조금 다르고 아버지의 모습이라든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가난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무기력한 모습.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요. 도시 노동자의 비애라고 적어놓습니다. 비애라는 뜻은 비가 아주 비통하다. 애가 슬프다. 아주 비통한 슬픔. 그리고 도시 빈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빈민. 그러니까 난수공은 이런 얘기를 아주 길게 풀어놓은 거고 또 강제철거라는 아주 그런 시대적인 사건까지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는 그냥 도시 노동자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혹시 모르지 그 난쟁이 아버지가 이런 시를 읽었을지 그치? 이런 시를 읽으면서 읽었을지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는 무슨 배경 때문에 그래요?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이런 시대적 배경이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에 대한 내용이 우리 여기서 막 표현법 공부하고 그런 거는 시험 범위에 있는 시만 공부하면 되잖아. 근데 적어도 혹시나 보기라던가 이런 보기를 주면서 외부 지문을 주면서 여기와 나타나는 유사한 어떤 태도들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 도시와 산업화 속에서 노동자의 이런 고단한 삶의 모습을 연결시켜 줘야죠. 잠깐만 다른 얘기 할게요. 우리가 국어에서 사고력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사고력은 어떤 의미야? 사고는 생각하는 거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자. 생각하는 힘은요, 연결할 수 있느냐라. 연결성을 찾을 수 있니?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과 외부 지문. 그러니까 외부 지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항상 우리 작품의 어느 부분에 연결성이 잡히는지 그걸 보고. 그럼 우리 작품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부하잖아. 뭐 난소공 같은 경우는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요. 콩막은은 이렇게 말했더니 못 배웠어? 농촌의 어떤 현실, 그렇죠? 그런 것들의 이제 개념들이 다른 작품에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찾아주는 거야. 이거 연습하는 게 국어 실력.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뭐 국어는 술술술술 풀리는 거지. 시도 마찬가지 아니니? 시 오늘 눈물 하지 않았어? 눈물은 무슨 내용이었어? 몰라? 눈물.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내용이었다. 그치? 그럼 그런 아들의 죽음을 소재로 한 다른 시가 또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런 주제적인 연결성을 찾는 거고. 혹은, 눈물에서 표현법, 역설법 나오니? 어떤 부분에서? 황홀한? 그건 유리창이고. 보자. 나도 지금 역설법 보자. 눈물. 나도 이거 외우진 않아요.
여기서 역설법은 아니고 웃음을 만드신 후에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 상황이네, 이거는. 역설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웃음을 만드셨는데 눈물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역설법은 아니었네. 나와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연결이 다른 외부 작품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포인트인데 작년에 경민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렇죠? 거의 안 나와서 내용이 그나마 좀 수월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다른 이제 공동고 친구들은 이게 엄청 많이 나왔다. 이게 한 세 문제씩 나왔다, 문학에서.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틀리고 되게 어려웠어요. 이러니까 평균이 1등급 컷이 막 80점대 초반대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랬으면 좋아. 차라리 그게 나아. 그게 나아. 어렵게 나온 게 나아. 공부하면 맞추니까. 그치?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다는 거는 문학 문제 낼게 혹은 난이도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에서 낼게 알고 있는 거 이거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외부 지문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명시적으로 얘기했니? 명시적으로 외부 지문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한 문제 기습적으로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민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세요. 자, 앞으로 가서 농무 봅시다. 물론 지금 전문가의 삽을 씻고랑 농무라는 시들도 여러분들 분명히 고3 되기 전까지 이거 진짜 작품 분석하면서 읽어줘야 되는 시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대표적인 시기도 해요. 그냥 시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시인데 지금은 그냥 연기작품으로서의 그 연결성만 보자는 거야. 지금 이거 공부하면 짜증나고 힘들잖아. 그래? 이거 막 외우라고 하면. 그럼 농무라는 단어는요. 이 농촌에서 추는 춤이거든요. 농촌에서 그냥 이렇게 파티하는 거야. 파티. 농촌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게 추는 그런 춤을 의미해요. 그럼 이건 농촌의 얘기네. 농촌의 얘기예요. 자, 한번 밑에 읽어봅시다. 자, 진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여기서 가설 무대에서 구경꾼들이 돌아가는 운동장에서 이 사람들이 연극을 한 거예요. 흥겹게 놀았던 거예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이때 분은요 연극 위해서 화장하는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 분노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아무튼 술을 마시고 있어요. 자 정서 표현 냈네.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해. 왜 원통하다고 했을까? 자 꽹과리를 앞장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꽹과리 노래를 막 노래를 연주하면서 장거리로 나서면 장거리는 건 시장거리 시장으로 나서면 거기에서 악을 쓰며 쓰는 건 조무래기들밖에 없어요. 조무래기들이라는 거는 무슨 표현이니? 나이가 어린 아이들. 처녀애들은 여자들이죠. 여성. 기름직 담벼락에 붙어서 철없이 킬킬거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 이거는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농촌의 현실에서 누가 안 보이니? 남성이 안 보이고 성인 남성이 안 보이지. 자, 성인 남성은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 도시로 갔어요. 지금 전문 강의 사부시고처럼 혹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품처럼 다 도시로 가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건 농촌의 현실이에요. 좀 전에 배웠던 소설과 시는요 도시의 현실이었는데 이건 농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970년대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곳은 어디니? 농촌이죠. 농촌의 피폐화. 상대적으로 농촌이 피폐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야? 아까 소설에서 얘기 나왔지? 누구를 위한 아파트라고? 사회적 강자,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자본가 계급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사회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르지. 내가 이제 돈이 있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도시화?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지? 근데 저 같은 돈이 없는 입장 혹은 농촌에 살았던 입장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 비판을 하는 거죠. 보름달이 밝아 보름달이 떴어요. 근데 이 보름달은요 전문 강의 49의 달과 유사한 기능이고요.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는 모습인데 혹시 꺽정이가 임꺽정 들어봤어? 임꺽정은 조선시대 의적으로서
되게 힘이 셌던 그 사람이에요. 울부짖는데 임꺽정처럼 울부짖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엄청 큰 소리로 슬픔을 표현하는 거야. 서리미는 임꺽정의 옆에서 우리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책사, 모사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인. 근데 얘가 마지막에 배신을 해버려요. 임꺽정을 배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임꺽정은 우리 조선 후기의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소설화해서 창작된 소설이기도 해요. 여기는 몰라도 되는데, 자, 산구석에 처박혀 밟아둔 친전 무엇하랴. 미안해, 여기는 이제 요거 없어져야 되는데. 무엇하랴 의미 없다라는 거지. 서리법도 쓰였고. 자, 농촌의 현실이 이래서 비교값도 안 나오는 농사야. 그러니까 농사 지을 필요 있니 없니?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냥 소주나 마시면서 농무나 하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세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대. 이게 신명이 난다라는 표현이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신이 날 분위기는 아니거든. 농사일도 한데, 그치? 농촌의 현실은 피폐해. 그래서 이 상황을 반어법이라고 얘기해. 진짜 신나지 않는데 신난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반어법을 역설적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해. 역설법 말고 역설적 표현. 요번에 이제 시에서 이런 역설법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나는 기다릴 테고 찰나는 슬픔의 보물. 그거는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혹시 이 차이도 말씀해 주셨어, 선생님이? 역설법과 역설적 표현. 그럼 역설법은요, 이미 이거는 문장 안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하다라는 아주 좋은 속성, 슬픔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속성이 이렇게 연결되면 역설법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패턴이 역설법은 두 가지가 일어나요. 서술어끼리 모순이 일어나는 거. 서술어끼리 모순이 일으킬 때. 두 번째가 수식어가 모순이 일으킬 때. 얘는 지금 수식어가 얘를 꾸며주지만 모순이 일어나죠. 여러 번 내가 얘기하는 예시 있잖아. 나 2년 전에 겨울에, 작년 겨울인가? 작년 겨울에 너무 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는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나도 모순이네, 역설법이네 이렇게 얘기했다. 따뜻한 아가 어디 있어? 그렇지? 말이 그렇게 나갔다니까. 이건 수식의 모순이잖아. 그럼 이건 역설법이라고 우리는 딱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단어법은요, 마음이 반대되면 돼요. 내 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 모순은 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왜 역설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면 상황 자체로는 그런 상황이다. 상황 자체로는 이런 표현할 수가 없어. 이런 표현하면 안 돼. 농사 망했잖아. 근데 신난다고 하면은 말이 돼? 안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역설적 표현은 상황 자체로는 역설적이다. 그래서 반어법이 역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요. 아이러니하다. 조금만 더 도식화할게요. 역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큰 범위에 들어간다면 이 안에 역설법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역설법은 그냥 문장, 하나의 문장의 표현 방식으로, 그리고 반어법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장 표현 방식으로. 그럼 역설법 자체는 문장 표현도 역설이고 이 상황도 지금 뭔가 역설이라고 하는 거고, 반어법은요, 문장 표현 자체는 이상은 없어. 그렇지만 상황 자체가 역설적 상황을 얘기할 때. 이제 시험 기간인데 아까 밤 새벽 5시, 1시, 2시까지 게임하고 있었어. 여러분들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야. 영서는 몇 시에 자니? 요새 다들 오늘 자고 오늘 일어났구나. 야, 1시, 2시까지 막 그래. 5시까지, 3시까지 막 게임을 하고 있어. 그 장면을 본 부모님의 반응 뭐라고 해야 돼? 열받지. 근데 표현을 아우 잘한다. 잘한다. 그럼 이 상황은 잘한다만 보면은 이 문장 안에 모순이 일어나니? 아니야지. 그러면 반어법이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때? 열은 받지만 잘한다라고 표현한 게 어때? 모순이 일어나지. 그럼 이런 상황을 역설적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 시를 내가 왜 얘기했냐면은 이건 농촌의 이야기니까 굳이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난소공과. 이 역설적 표현, 반어적 표현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지금 그 시에서 관통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작품이 하나 나왔을 때 그거 당황하지 말자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외부 지문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촉집계를 하겠니?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그 연습, 읽어내는 실력을 키워내는 게 근본적인 국어 실력이니까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서 자, 이 사람들 되게 신나나 봐. 근데 신날 상황은 아니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것이 난소공이랑 연결되었을 때는 분명히 시대적으로는 같아요. 산업화 도시와. 근데 공간적으로는 다른 공간에서도 이렇게 피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돼요. 나중에 농무라던가 전문 강의 서보시고는 대표적인 어디에서든 더 배울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 표현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혹시나 모르지 보기에서 나올 때 그거 대비하는 작품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주몽시나 단군시나 제가 프린트 준비할 테니까 그거 보면서 두 개 비교하면서 정리하고요. 아마 주중에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시다.